네, 안녕하세요. 14일 인적성 단기 완성. 바늘 구멍 뽀갠 누나가 알려주는 꿀팁.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추리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제 이외에도 풀이 방법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셔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길어질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것만 오늘 다룰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추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 편입니다. 이거는 예시를 바로 보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유형에서 모순인 두 개의 주장을 찾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흉악한 범죄자들은 거짓말만 하고 있다. 다음 중 흉악한 범죄자는 몇 명인가? 이런 유형 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답도 딱 막 뭐 2명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에서 3명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서로 모순인 두 개의 주장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A는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D는 A는 흉악한 범죄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나 D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동시에 흉악한 범죄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케이스 1하고는 A가 거짓말일 경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X5로 표현한 건 무슨 말이냐면요. X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O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에는 A, 그리고 진실에는 D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조건들도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이제 꼬리를 물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A랑 D에 대한 게 밝혀졌었고 보시면은 다른 B, C, E를 보시면은 D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B가. 얘는 D의 말은 진실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면은 D는 진실 말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B도 진실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B와 A의 행적이 나왔죠. 그러면은 E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B와 A는 모두 선량한 시민이다. 근데 보니까 A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B는 진실을 말해요. 그 말인즉 E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X에다가 E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 경우에는 흉악한 범죄자는 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케이스 2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 방금은 우리가 A가 거짓말인 경우를 했으니까 반대로는 D가 거짓말일 경우를 해봐야겠죠. 이때는 X에다가 D를 쓰고 O에다가 A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B에 대해서 먼저 봐볼게요. B는 D의 말은 진실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D는 거짓이었죠. 그러면 똑같이 B도 거짓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A, B의 행적이 나왔죠. A, B는 각각 진실과 거짓 각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E도 또 거짓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E가 거짓말인데 C는 E는 흉악한 범죄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선량한 시민의 C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 때는 2명이 흉악한 범죄자고 여긴 3명이니까 답은 2에서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모순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거짓인 것 고르기 편입니다. 뭐 항상 거짓인 것을 골라라 라는 그 유형이 있어요. 이럴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항상 거짓일까를 찾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막 반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던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실제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추리 영역에서 이런 그 조건 따지는 유형 있잖아요. 그 명제 다음 파트에 나오는 그 문제들. 그거는 저는 좀 맨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그냥 명제 다 푼 다음에 이 그 조건 파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형 추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일단 싹 풀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푸신 다음에 이 조건 유형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거짓인 것 고르기. 여기서 주의할 점이자 제가 픽스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거예요. H는 5층에 산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막 8개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근데 다들 막, 뭐 어디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A와 E 사이에는 4개의 층이 존재한다.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어디로 픽스될 수가 없는 조건들. 그래서 저는 뭐 H는 5층에 산다 이런 픽스된 조건을 먼저 그 많은 조건들 중에 찾아요. 먼저 예시로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저는 3번에 먼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이제 계단 이제 층처럼 이런 걸 만들었어요. 문제를 실제 풀 때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푼다면 먼저 8층짜리 건물을 이제 그리고 H를 5층에 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4번에 주목할 거예요. B와 G의 층수차는 7이다. 왜냐면 여기는 8층짜리 건물인데 층수자가 7이라는 거는 맨 아래와 맨 위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B or G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가 올 수 있냐 이거를 or로 표시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조건이 많을 때에는 경우의 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케이스 1 하고는 그림 그리고 케이스 2 하고 또 그림 그리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뭐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다 이런 or로 처음에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같은 직종끼리는 인접한 층에 배치 못함을 주목할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H가 5층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는 H랑 동종 어깨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말인즉 이 자리는 B가 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B or G를 지우고 아예 G, B로 픽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B, G, H가 확정이 됐으니 당연히 여기, 여기, 여기 또 동종업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H와 인접한 곳들도 동종업계가 아닌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A or C or D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랑 동종업계이면서 배치가 안 된 E or G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5번을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C와 F 사이에는 4개의 층이 있음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보시면은 F랑 C가 4개의 층이 차이가 나려면 일단은 제일 멀어야겠네요. 여기 남은 애들 중에서는. 그러면은 C는 여기에 올 수 있고 F는 여기 올 수 있네요. 그래서 C, F가 정해졌죠. 그럼 자연스럽게 E or F였으니까 여기는 F고 여기는 E가 되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D와 E 사이에는 2개의 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E가 여기였죠. 그러면은 D는 당연히 여기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픽스된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모든 뭐 A, B, C, D가 각 어떤 층에 어떤 층에 들어갈 건지가 확실히 픽스된 형태로 나오는 유형이지만 이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으면은 선지에서 뭐 A는 4층일 수 있다. 이런 선지가 있으면은 그냥 당연히 참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있다를 눈여겨볼 것. 이것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뭐 할 수 없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A 가구와 E 가구는 서로 같은 호에 거주할 수 없다. 찬호가 야구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일단 문제 자체가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는 유형이라 하면은 반증하기 딱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할 수 없대잖아요. 뭐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임파서블을 나타내는 거를 만약에 반증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 선지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거짓을 찾는 문제에 바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지가 막 5개가 있는데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는 경우는 없다, 뭐 100%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라는 되게 강력한 주장이 나오는 선지는 먼저 검증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가능한데?가 나오면은 아싸 하고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보팀이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홍보팀이 가장 적은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할 수는 결코 없다가 나오면은 그런 경우가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은 이건 거짓이 될 수 있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참인 경우가 많다. 좀 유한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항상 참인 선지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이런 유한 느낌의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팁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추론 관련해서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